경청 제4악장 피날레 두 번째 이야기 사고의 전환.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푸근해지기 시작했다. 강 팀장은 시애틀로 파견될 예정이라 조금 분주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카브드 공법이 양산 체제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토벤의 바이올린 제작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토벤 선생, 앞판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공명통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네, 뒷판 작업에 워낙 고생해서 그런지 앞판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곧 검사받으러 가겠습니다. 앞판에는 소리가 드러나는 F5를 깎아 넣어야 하니 뒷판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팀원들이 함께 작업실에 있으면 훨씬 힘이 났다. 작업실 내에 묘한 에너지가 항상 감돌게 되는데 혼자 작업할 때보다 이 에너지의 기운을 느껴가며 작업할 때 나무의 소리를 듣는 것도 더 수월했다. 하지만 이토벤에게는 지난 보름간의 공백이 큰 타격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어지러움 증세가 잦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손끝의 떨림도 표가 날 정도여서 10분 이상 몰입해 작업할 수가 없었다. 자연이 끌지라는 속도나 앞판을 다듬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미국 서부 쪽에 위치한 해안도시 시애틀의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았다. 몇 차례 지하의 컨벤션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컨벤션에는 자신이 발명한 기계로 만든 첫 작품을 소개해야 했기에 강 팀장의 각오는 제법 비장했다. 전시회 사흘째까지 부스를 찾은 바이어들은 시제품을 보며 카브드 공법으로 이토록 좋은 소리를 내는 저가의 바이올린을 만들어낸 솜씨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조짐이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은 아쉬움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바이어들에게는 지나치게 뛰어난 기술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다. 아무리 강심장을 지닌 강 팀장이라도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컨벤션도 끝나는데 아무런 호응이 없으니 회사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미주 영업팀장이 어쩔 줄 몰라 했다. 강 팀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로 미주 팀장을 위로했다. 전시에 나흘째 날이었다. 두 사람이 부스 오픈 30분 전에 도착하여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정리를 끝내고 한숨을 돌리는데 한 놀신사가 부스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현악기 도매의 큰손 호프만이었다. 안녕하세요, 호프만 대표님. 첫날 다녀가셨다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실은 월요일에 많이 놀랐습니다. 스트라디바리예요. 동일한 스케일의 수제 바이올린 제작과 같은 기법으로 만든 귀사의 신제품에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 저가 보급형 악기와 동일한 수준이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군요. 혹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기사를 한번 방문해서 공장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두 팀장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중하게 대응했다. 공장을 방문해 협의해 주신다면 저희 제품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고 저희도 바이오의 요구사항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1차로 주문을 넣게 되면 5,000대가량이 필요한데 생산시설이 과연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군요. 2주 후에 방문이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싶어 들렸습니다. 강 팀장은 호프만의 표정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이사진과 대주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사장이 제안한 신공법 프로젝트가 비록 한 도매상에게 호평을 받았을지 모르나 원래 계획했던 중국 이전 프로젝트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긴급 이세 겸 대주주 연석회의가 마련되었다. 회사의 방향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여러 주주님들과 이사 여러분, 지금 회사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회사의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되었던 중국 이전 프로젝트보다 훨씬 빠르게 회사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유익한 해결책이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상당한 모험 정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곡법을 통한 새로운 전략이 지금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에 없이 강한 사장의 어투에 대주주들은 움찔했다. 그러나 이상무가 일어나 발언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번에는 이상무가 총대를 매기로 한 모양이다. 기업의 존재의 의의는 이윤 창출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들이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장기적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난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는 오랜 시간 고심 끝에 중국 이전을 결정했고 상당한 부담을 안으면서 구조조정까지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누가 부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존립 때문입니다. 40%나 되는 제사를 깎아내면서까지 혁신을 추구한 이유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도 어려운 시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공법의 적용은 자칫 회사를 붕괴시킬지도 모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무는 지금껏 보기 어려웠던 강경한 태도로 사장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나섰다. 주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장 역시 만만치 않게 자신의 논리를 펴나갔다. 저 역시 이사분들의 염려와 주주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회사의 미래를 염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공법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누군가 주주석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사장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에서 따라야만 하는 위계 중심의 조직이었죠. 당연히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강력한 실행 방침을 하부 조직들이 순순히 따라와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사소통 구조로만 더 이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원론적 얘기는 그만하세요. 몇 사람이 수군거렸다. 사회이사를 겸하고 있는 대주주가 발언권을 얻어 일어났다. 대표이사께서는 위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구시대의 유물점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그건 아주 위험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위계구조가 조직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전통적인 조직체계가 아닐까요? 신공법의 기술적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그러한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대주주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상무 역시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좌정을 둘러보았고 사장은 조금 주춤하는 듯 했지만 발언을 이어갔다. 물론 저의 위기적 의사소통 방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의 시기에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조직의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귀를 열어놓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직이 상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생존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상층의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조직은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계층적인 조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정보와 자원을 쥐고 있는 상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세요. 주주 몇 사람이 웅성거렸지만 사회자가 자제시켰다.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공법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회사 내부에 싹트고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이 기술은 진작에 장려되고 발전되었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회사 내부에 싹트고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이 기술은 진작에 장려되고 발전되었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회사 내부에 싹트고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이 기술은 진작에 장려되고 발전되었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직의 내부에 이런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위기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3팀 내부에서 벌어진 과정 역시 저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놀라운 상승작용이 상명하달의 문화에서 가능한 것이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팀 내부의 수준 높은 의사소통 역량이 서로 간에 커다란 공감을 일으켰고 그 결과 우레탄 소재의 몰드를 찾아내는 멋진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저기 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음이 어느새 잠잠해졌다. 사장은 자신을 가지고 좌정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조직 문화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우며 조만간 다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만을 갖춘다 해서 회사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신공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놀라운 조직 문화가 싹 틔워졌다는 것이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의 싹을 줄기와 열매까지 보호하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의 위험에 찬 목소리에 이사와 주주들은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상무 옆자리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주요 주주 한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 일어섰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그러한 수평적 의사소통 방식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경쟁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선의의 배려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자의 속도와 효율 그리고 물량에 맞설 최선의 전략이 될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침묵을 깬 것은 사장의 마지막 소신 표명이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의 부덕입니다. 이번 신공법을 통해 회사의 재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직을 자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